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쯤 한 사람이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자꾸 작은 걸 끄집어내서 기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샴푸 사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과일 사먹고 하는 거 경기도 법화로 써도 그 정도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기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왜 큰 것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 맞죠? 예. 자, 작년 이런 예시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옳았냐? 나이 묵었다 아이가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를 산다 라는 식으로 법카 기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대장동 비리 사건 경우에 수천억의 이익을 제3자한테 줬는데 그게 무슨 공짜로 줬을까요? 그럼 뭘 그 이득을 취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 그거 못 찾았잖아요. 그거 못 찾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예.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쯤 한 사람이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자꾸 작은 걸 끄집어내서 기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샴푸 사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과일 사먹고 하는 거 경기도 법화로 써도 그 정도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기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왜 큰 걸 놔두고 사소한 것을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도 기소하고 해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래 안 하죠. 나는 그래 안 하죠. 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이런 거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이런 페이스북 게시 있으셨어요. 특활비 나오면 남은 특활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됩니까? 특활비를 쓴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도 오해가 있었는데 내 해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절반의 세비를 집에 생활비로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 정치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 정치 비용으로 매달 세비 전액을 집에 갖다 줬다. 그때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의 법카 유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재명 누굽니까 그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하나 없으신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나 성남에서 법카 유용한 거 지자체장의 처나 가족들이 과일 사면 탈탈 터는 거고 그건 그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요. 된다는 거 아니고 치사하다 이겁니다. 치사하다? 아니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이재명이 잡아여지를 못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수천억을 제3자한테 돈을 이득을 보게 해줬으면 거기에서 뭔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들고도 탈탈줄도 못 들고 이제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 그 잡아가지고 크는 게 그게 수사 비례 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홍
후보님의 공직관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그런 주도권인가요? 식으로 제가 주도권 지고 주도권인가요? 토론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쯤 됐으면 논리에 맞게 그리고 이야기 제 들어보고 논리가 이야기를 맞는지, 해야지. 제가 논리가 맞는지, 홍 후보님 논리가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홍 후보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참 국민의 말만 하면 국민을 파는데 내가 참 어찌가 뿐이 없어서 네, 네. 지난번에 개헌 때도 그랬잖아요. 자, 개헌하자마자 내란이라고 먼저 단정한 사람이 후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말씀 못 하셨어요? 뭘 잘못 자, 개헌 제 입장에 있으면 개헌 막으셨을 겁니까? 대구시장이니까 그거 묻지 말라면서요. 대구시장이니까 대구시장 있으면서 계속 중앙정치에 대해서 참견하셨잖아요. 참견이 아니라 당 문제에 대해서 참견을 했죠. 내가 당대표를 했으니까. 그러나 예. 국정에는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국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해오셨죠. 대구시정을 그럼 누구 합니까? 지금 그만두셔도 대구 잘 돌아갑니까? 대구시정은 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중앙정치 쓰는 거는 하루에 20분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또 여쭤볼게요. 조국 수용이라는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했다. 조국도 역시 탈탈 털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대선에서 하셨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수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국 수용이시네요, 저도. 조국이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가족 전체를 고려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 관리에 어긋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뇌물죄로 기소되셨죠? 그 문다혜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그 말하니까 그거는 좀 그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간에 그 그것도 있고. 눈물을 왜 다 후보님은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그 눈물이 왜 아니. 우리 후보가 지금 이렇게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 앞에서 이재명과 같이 간다고 하고 그런데 왜 그 눈물 여기만 그럼 내가 흘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과 같이 안 가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가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꼴이 됐겠습니까? 야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예.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예. 이 꼴이 됐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저보고 이재명 왜 못 잡아넣냐면서요? 아니, 그럼 내가 나라에서 지금 이런 대통령이 얘기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192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후보나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이 대결 구도로 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가요?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탈의할 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옹졸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옹졸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상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럼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때는 TK 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대구 과제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그 허가를 받지 않은 대구 100년 이재명 대표 수고인데 허가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 그런 말이 무슨 라는데 향단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그 말은
본인이 하신 말씀. 제가 그래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까? 아니, 뭐 내가 그랬죠. 국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신 건 맞죠? 예. 자, 작년 11월 21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오라냐. 어떤 말? 나이 묵었다 아이가. 어떤 말?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를 산다라는 식으로 법카 기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대장동 비리 사건 경우에 수천억의 이익을 제3자한테 줬는데 그게 무슨 공짜로 줬을까요? 그럼 뭘 그 이득을 취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 그거 못 찾았잖아요. 그거 못 찾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 타고 다닐 때 그 저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예.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쯤 한 사람이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자꾸 작은 걸 끄집어내서 기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샴푸 사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과일 사먹고 하는 거 경기도 법카로 써도 그 정도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기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왜 큰 걸 놔두고 사소한 거를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도 기소하고 해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래 안 하죠. 나는 그래 안 하죠. 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이런 거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이런 페이스북 게시 있으셨어요. 특활비 나오면 남은 돈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고 그 돈을 모아서 집사람 비자금 만들어서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도 빌려서 3억가량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그렇죠? 특활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됩니까? 특활비를 쓴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도 오해가 있었는데 내 해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절반의 세비를 집에 생활비로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그 돈은 제 정치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 특활비가 나와요. 그래서 내 정치 비용으로 매달 쓰는 400~500만 원을 그 특활비로 썼기 때문에 세비 전액을 집에 갖다 줬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의 법카 유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재명 그 누굽니까 그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할 말 없으시니까 아니 할 말 없는 게 아니라 수사를 그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나 성남에서 법카 유용한 거 지자체장의 처나 가족들이 과일 사 먹고 샴푸 사고 탈탈 터는 거고 그건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줘야 계시네요. 된다는 거 아니고 치사하다 이겁니다. 치사하다? 아니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이재명이 잡아여지를 못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수천억을 제3자한테 돈을 이득을 보게 해줬으면 거기에서 뭔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딛고도 탈탈 털어도 못 털고 이제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 잡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수사 비례 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후보님의 공직관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주도권을 그런 식으로 주도권지고 토론하더라고 법무부 장관쯤 됐으면 논리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 제 논리가 맞는지 제가 논리에 맞는지 홍 후보님 논리가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홍 후보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참 국민의 만만하면 국민을 파는데
내가 참 어찌가 운이 없어서 예, 예. 지난번에 계엄 때도 그랬잖아요. 자, 계엄하자마자 내란이라고 먼저 단정한 사람이 후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말씀 못 하셨어요? 뭘 잘못 자, 계엄, 제 입장에 있으면 계엄 막으셨을 겁니까? 대구시장? 이전데 그러니까 그거 묻지 말라면서요. 대구시장이니까 대구시장 있으면서 계속 중앙정치에 대해 참견하셨잖아요. 참견이 아니라 당 문제에 대해서 참견을 했죠. 내가 당대표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나 예. 국정에는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국정엔 관여할 권한이 없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해오셨죠. 대구시정은 그럼 누가 합니까? 지금 그만두셔도 대구 잘 돌아갑니까? 대구시장은 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중앙정치 쓰는 거는 하루에 20분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또 여쭤볼게요. 조국 수호이라는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야 조국도 역시 탈탈 털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대선에서 하셨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수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국 수호이시네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가족 전체를 보류하는 걸 검찰 수사 관리에 어긋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뇌물죄로 기소되셨죠? 그 문자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그 말하니까 그거는 좀 그거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간에 그 그것도 있고. 눈물을 왜 다 후보님은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그 눈물이 왜 아니. 우리 후보가 지금 이렇게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 앞에서 이재명과 같이 간다고 하고 아니 왜 그 눈물 여기만 그럼 내가 흘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과 같이 안 가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가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꼴이 됐겠습니까? 야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예.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예. 이 꼴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 저보고 이재명 왜 못 아니, 잡아넣냐면서요? 아니, 그럼 내가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런 되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192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후보나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이 대결 구도로 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가요?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죠. 2년 전에 대구시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어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웅졸하다, 당신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홍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홍조라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상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었을 때 그럼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때는 TK 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대구 과제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통과 안 돼요. 대구 100년 이재명 소인데 대표 허가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아부성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부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되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라는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굉장히 폄하하셨어요. 다른 당 앞에서요. 그건 아니,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 폄하한 일이 없습니까? 응? 대통령한테 깐족 깨고 조롱한 일이 없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한 표현이잖아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깐족되는 것만 보고 다음 들어갔을 때 자,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 때 그게 깐족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깐족된다는 말 뜻은 모르고 지금 그랬었네. 자, 얼마 전에 SBS 스토브 리그에 나가서 저희가 당원 63% 선택을 받은 것을 두고 당원들 정신 나갔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63%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몇 달 안 있어가지고 당 운영 잘못하고 나라 운영 잘못해가지고 계엄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 뽑았던 당원들이 기분 나쁘죠. 어떻게 저런 후보를 뽑았나. 아니요, 제 말씀은 지금 저를 비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당원을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내가 사과하라면 하죠. 제가 요구 드린 건 아니고요. 게다가 그 앵커가 정말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왜 하면 안 되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 했죠.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사과하실 말 아니? 자, 아니, 당원들 나는 지금- 63%를 정신 나갔다고 하시면서 당원표를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심지어 아마 그쪽 팀장이 일러준 모양인데 그걸 그대로 질문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 정부 여당의 결말이 그때 보였다 이 말이야. 뚜렷하게 총선에 참패하고 이 역대급 참패.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해방 이후에 이런 숫자 없어요. 그래 참패한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들으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이가 그 말을 했죠. 당원들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게 틀림없이 당이나 나라를 망칠 건데 망쳤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요청드리죠. 그래도 당원들한테 정신 나갔다고 하신 거는 과하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면 어떻습니까? 사과할 거 했죠. 사과 아까 하신 겁니까? 뭐 저한테 사과하실 것은 없으니까요.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3번을 최근 몇 년간에 계속 사퇴하셨어요. 그렇죠? 사퇴를 하셨습니다. 선출된 자리에서. 네. 그렇죠? 이 사태가 출마하려고 이번에 대구시장 사퇴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출마하려고 경남지사 사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국회의원 사퇴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퇴하는 거? 그거 뽑아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물을 줄 알았어. 답을 해주세요. 경남지사 사퇴할 때는 난 사퇴하기 싫었는데 당이 박근혜 탄핵되고 지지율이 4%였어요. 당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당이라도 살리려면 당신이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당의 요구대로 내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대구시장 사퇴는 후보가 되면 20일 이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후보가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20일 땡겼을 뿐입니다. 제 말씀. 그리고 국회의원 사퇴는 그 당시에 경선에 지고 난 뒤에 경선에 치열하게 붙던 한 당사자가 서울에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후보님, 그런데 뽑아주신 시민들과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만약에 후보님께서 그렇게 다른 자리를 위해서 중간에 갑자기 떠날 거라도 알았다면 후보님 뽑아줬겠습니까? 국회의원 수성을 해 사퇴할 때는 대구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똑같이 대구시 일을 보니까. 수성을의 국회의원과 대구시장은 다른 자리죠. 다른 자리고 똑같은 자리죠. 뭐 대구시 업무 보는 거는 수성을 국회의원들은 수성을을 보고 수성을 국회의원은 수성 시민들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죠. 대구시장과 다른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셨어요? 그걸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첫 목적은 지역구 발전입니다. 네? 지역구 제 말씀은 그렇죠. 지역구 발전의 임무를 맡으신 분인데 대구시장과는 전혀 다르죠. 다르지 않죠. 더 좋죠. 대구시장의 대구시 업무는 수성을 업무는 대부분 대구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더 큰 결정자가 돼서 수성을 지을 그 국민들은 더 좋죠. 아까 저에게 총선 해본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수정당에서 2번 당대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야당, 한 번은 여당. 그 둘 다 둘도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표하시고 기도수사국 죄송한테 사퇴하셨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서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말고 전패하셨죠. 그래서 역대 지선의 타락 결과를 맞으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후보님이야말로 우리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패배의 아이콘 아닙니까? 아니, 나올 때마다 계속 저으셨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도 후보님이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패배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 때 사태는 디도스 파동입니다. 디도스 파동은 우리 당에서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최고식 위원회 운전기사가 그게 파동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당원도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최고식 위원회 운전기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서가 아주 나빴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사퇴한 게 아니고 디도스 파동 때문에 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이거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 당원이 한 일도 아니지만은 우리 당 의원의 운전비서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겠다. 그게 지방선거 앞두고요. 디도스 파동이 아주 그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퇴하면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다면 사퇴하겠다 하고 사퇴한 거고, 두 번째,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는 아마 그때 한검사 검사할 때 되겠죠. 그때 왜 패배를 했겠습니까? 응?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합작해서 남북 평화회담을 했어요. 김정은하고. 그때 국민의 80%가 곧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남북 정상회담은 후보님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장평화회담이다. 예. 자, 무슨 얘기 그래 했는데 막말했다고 난리를 쳐서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후보님이 대패한 건 이렇게 다 설명하고 변명이 많으신데 매번 저한테 총선 패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 설명해보세요. 자, 총선 패배 이후에 제가 총선 패배를 왜 했는지 그 설명해. 이후에 당대표는 63% 당선됐죠. 그러면 그 당원들은 이 총선 패배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당원들을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아니. 제 말씀은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특히 홍 후보님이 대통령님하고 여러 차례 회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하셨죠. 페북에도 많이 쓰시고. 네. 저거 어른스럽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는 이야기할게. 총선 패배 후에 이건 국민도 알아야 되니까 사흘 뒤에 대통령이 이제 관저 만찬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관저 만찬을 갔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먼저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런 건 한동훈 후보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참을 한 4시간 반을 했어요. 좀 짧게 주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중에 내가 한동훈 후보 관련되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거짓말 하시는 대통령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가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1월에 사퇴욕을 받았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말을 자주 바꾸시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 아닌 거 드러나면 이재명 짱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워낙 예를 들면 1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얘기라니까요. 아니 총선 전에 공천 가지고 싸웠잖아요. 후보님, 예, 한족거린다는 얘기 자체는 정말 이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자신 있으면 쓰시